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 가운데 수도권 교회 대부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주의를 지켰습니다.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코로나19로 정기총회 일정과 방식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헌금을 위한 앱과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교회 대부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현장에 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한 후 첫 주일. 성도들로 북적였던 교회는 이번 주일도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엔 목회자를 비롯해 예배 필수 인원만 띄엄띄엄 앉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로 예배당에는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20명 이내의 인원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내 모임과 행사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도권 소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전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했습니다. 필수 인원에 포함된 목회자나 성도도 QR코드와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손을 소독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는 모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교회 내부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안심구역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죠. 우리가 선례적인 교훈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교회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는 동시에 연합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 속에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대안적인 모델들을 이 시기에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도 해보고 마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이 시기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코로나19로 정기총회 일정과 방식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교단들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총회를 치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이 교단별 총회마저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총회 일정을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총회로 전환하는 교단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를 반나절로 축소하고 교단 108년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통합은 오는 21일 서울 도림교회를 본부로 전국 37개 교회에서 지역별 10명 미만의 총대들이 모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총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하여 전국으로 나뉘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시간만 모이기 때문에 부총회장님 선거를 하고 임원이 진식하고요. 헌의 보고 공천 보고 그리고 주요 안건 처리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22일, 10월 6일 등 일정을 사흘로 분산해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예장 고신총회도 내부적으로 온라인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21일에서 22일 세해된 교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동총회 준비위원회 측은 2주가량 남은 총회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장백석 총회는 오는 14일에서 15일 개최하려던 총회를 일주일 연기해 22일 하루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교단 총회가 축소돼 열리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와 교체 등 필수 절차와 긴급 결의 사항만 간소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교회 예배는 물론 헌금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은행에서 온라인 헌금 앱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회 예배나 교제는 물론 헌금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선 온라인 예배를 위한 모바일 헌금 플랫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일 헌금은 물론 11조나 감사 헌금 등 목적에 맞게 봉투를 고르고 기도 제목도 적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분들을 만나뵈면서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했었고요. 현재 가지고 계시는 헌금 체계라고 할까요? 헌금 봉투를 운영하는 방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주실 걸 요구하셨었고요. 그리고 편리성, 성도분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관건은 활용도인데 아직까지 온라인 헌금에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주변 도움 없인 헌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한 조사를 보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후 온라인 헌금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현장 예배로 다시 전환되면 나중에 교회에 가서 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헌금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교회 정서상 온라인 헌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이 자칫 회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에 따른 헌금 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서상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용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언택트 시대에 이런 변화는 빠르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등 여러 기독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첫 강의에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강사로 나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사상이나 견해 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위축으로 인하여서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 전 재판관은 또 차별금지법 조항 속 성적 지향에 소아성애와 수간 등도 포함돼 있어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에 관한 현행법과 충돌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 국가의 사례를 인용하며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서도 얘기하고 생물학적인 질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친구, 혐오하는 친구, 그리고 남녀가 바뀔 수 있다면 인간의 종도 바뀔 수 있겠지.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것을요,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온라인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첫 추경을 편성한 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 이어 2달 만에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며 고심 끝에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해외 매출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146조 3천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9.8%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0.65% 증가한 반면 2분기에는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에너지, 화학 등 3대 주력 업종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외에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의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와 일본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재외동포 네티즌의 제보를 받은 서 교수는 세계 주요 20개국 중 18개국 주재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다케시마와 일본해를 배너로 홍보하는 일본 대사관 주재 국가는 러시아와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등 14개국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도 7일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면서 적용 대상 시설도 확대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한 주 동안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작년 한 해 총액 약 2,8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3천억 원으로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인도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63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8만 명대로 올라선 신규 확진자 수가 불과 3일 만에 9만 명대로 급증한 겁니다. 인도는 이미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자가 7만 8,761명 발생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1일 세계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411만 3,811명으로 2위 브라질과는 약 10,000명 차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한 국제서비스 무력 교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했습니다. 7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유 제약회사인 시노팜과 시노백이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시노백 대변인은 백신 개발자들은 이번 행사가 안전한 백신 제공을 위한 국제 표준 협력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올해 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노백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을 개시했으며 다른 두 국가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보건부가 7일 닷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베트남 대다수 지역에서 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다낭으로 가는 여객기와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이 가능해졌으며 식당과 카페의 배달 영업도 허용됐습니다.
베트남의 관광지도 다시 개방된 가운데 베트남 다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차기 사무총장 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출에 필요한 협의 절차 중 1라운드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은 총 3개 라운드로 진행되며 1라운드에서는 후보 8명 중 선호도가 낮은 3명을 먼저 떨어뜨리고 2라운드에서는 3명을 추가로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출신 또는 여성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라운드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윤곽은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수단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단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폭우와 홍수 등으로 99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10만 채가 파손되면서 수재민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부 북다르푸르와 남부 샌나루주 수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 내무부는 9월 초부터 3개월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 지역 복구를 위해 사단법인 성민원 911 SRT 수색구조단과 함께 지난 5일 봉사활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양양 지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240여 가구가 침수되고 파괴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봉사팀은 양양군에 이동급식 차량과 식료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 일자를 당초보다 보름 연기한 내달 13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일정 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연회 측은 연기된 기간 동안 연회를 다시 열어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10월 말로 예정된 총회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제33회 인촌상 수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인촌상은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한 상으로 지난 1987년부터 매년 교육과 언론, 문화, 인문, 사회, 과학 등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기관과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기독교 교육 철학이 담긴 인재상과 국내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계의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구 큰은혜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마스크를 기부받은 서울 노숙인 시설협회는 산하단체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는 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며 우리 교회는 그중 극히 작은 일부를 맡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잇따른 태풍 소식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쏟아진 많은 비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